네, 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에서 동안 수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허재원 원장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그동안 이제 열심히 수술했던 경과들을 모아서 발표도 하고 학회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이제 이중턱 수술에 대한 발표를 맡아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최근 제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최소절개 이중턱 근육묶기, 최소절개 이중턱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중턱 시술이나 이중턱 성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들 하시는 것이 이중턱 레이저나 에너지 기반 기계에서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EBD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인모드나 슈링크 같은 기계들을 최근에 많이들 접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다라고 하는 기계도 역시 이중턱 쪽의 효과를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소위 윤곽주사라고 해서 V올렛 같은 DCA 성분의 윤곽주사도 최근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히 바깥쪽에서 남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침습적이다, 시술이다, 뿌띠다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모드나 온다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긴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길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가끔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난이도가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곽주사나 아니면 V올렛 같은 주사는 약하게 하게 되면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비나 오히려 약간의 불편감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들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수술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수술 안에서도 이중턱을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1단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중턱 지방 흡입입니다. 이중턱 지방 흡입은 되게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술들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시술들이 지방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넣거나 특정 성분을 넣어서 이 얕은 피하 지방층을 줄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4에서 5mm 정도 구멍을 내서 이 지방세포들을 직접 뽑아내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뭉툭한 바늘로 뽑아내게 되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투메센트라고 하는 지방을 부드럽게 불려주는 용액을 넣어서 이 지방을 연하게 만든 다음에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메센트를 어떤 조합으로 넣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불린 다음에 이 지방흡입을 하냐가 또 지방흡입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이중턱 지방흡입이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지방흡입이 좀 덜 되었나 싶어서 지방흡입을 좀 더 센 파워로 더 꼼꼼히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효과는 더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붓기나 출혈만 심해지는 경우들도 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소위 실리프팅이라고 부르는 실을 넣어서 조금 더 각을 살려주는 1.5 세대의 방법도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지민트라고 부르는 PTO 실이나 엘라스티쿰이라고 부르는 실리콘 기반 실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시도 한계점이 이지민트 실 같은 경우는 딤플이라고 해서 턱 아래쪽에 찝혀 보이는 증상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엘라스티쿰 같은 경우는 직후 효과는 좋은데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이 역시도 이 실리콘 실이 느슨해지면서 재발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턱은 얕은 지방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활경근이라고 부르는 아랫입술을 내리는 얇은 근육 아래에 있는 이 두꺼운 속지방 패드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깊은 이복근이라고 해서 입을 벌리는 근육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캐놀라라고 하는 뭉툭한 바늘로는 뚫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최근에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받고 있는 캡슐에 쌓인 얕은 지방은 포도송이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단순히 지방 흡입만으로는 뽑아내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결국은 끝판왕인 줄 알았던 이중턱 지방 흡입보다도 조금 더 길이가 있는 절개를 필요로 하는 이중턱 수술이 필요로 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중턱에 관련된 시술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편에 이어서 이중턱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